희망퇴직 안내 메일이 도착하던 날, 며느리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직장 생활 10여 년 동안 쌓아올린 경력은 하루아침에 불안으로 바뀌었고, 가계부의 숫자는 점점 초조한 색으로 번졌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야 할 선택지로 스마트 스토어가 눈에 들어왔다. 주부와 직장인을 병행하며 얻은 생활 노하우를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창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상품 페이지를 꾸미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 밤새 플랫폼 가이드를 읽었고, 택배 박스에 붙이는 송장을 잘못 인쇄하는 일도 잦았다. 첫 해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판매 데이터와 고객 후기를 꼼꼼히 분석하며 키워드 광고의 기본 원리를 익혔고, 경쟁사 상품의 원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공장을 찾기도 하였다.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빌린 3억 원이 마음의 짐으로 더욱 크게 다가왔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제때 상환하기 어려운 때가 반복되었으나 며느리는 매달 정해진 상환 일정을 손수 노트에 기록하며 책임을 놓지 않았다. 새벽마다 제조사와 통화하며 상품 기획서를 수정했고, 낮에는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 편집에 몰두하였다. 실패와 시행착오가 이어졌지만 상품 수요 예측과 광고 효율 지표가 점차 안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매출 곡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해 초여름, 계절 한정 기획 상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등하였다. 이후 재구매율이 증가하고 핵심 고객층이 형성되자 월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결국 연매출 10억 원을 돌파하였다. 장기 목표로 설정해두었던 지표가 현실화되던 순간 며느리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계좌로 대출 원금을 송금하였다. 대출 상환 내역이 표시된 전자서류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이름을 마음속에 되뇌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빚을 모두 청산한 채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시어머니에게는 건강관리용 맞춤형 가전과 여행 상품권을 선물하였고, 지역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성장을 대견히 여기며 매주 가벼운 산책을 함께하고 집안의 작은 텃밭을 돌보는 시간을 나누었다. 스마트 스토어의 대시보드에는 여전히 수많은 주문과 메시지가 등록되고 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숫자에 쫓기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세운 기반 위에서 다음 사업 단계를 준비하며 과거의 불안과 채무가 남긴 흔적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금전적 의존이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맺어진 성실의 기록은 두 사람 사이의 굳건한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 위로 느린 평화가 이어졌다. 그해 가을, 며느리는 스마트 스토어 사업의 구조를 더욱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물건을 팔던 단계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유통, 고객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관리까지 전반적인 운영 전략을 다시 정비하였다. 기존의 단일 품목 중심 판매 방식은 시즌별 테마 상품군 체계로 전환되었고, 소규모 생산업체들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도 확보하였다. 매출이 상승한 이후에도 며느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사무 공간에 앉아 하루의 업무를 기록하고 다음 날의 할 일을 정리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공을 이룬 사업자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처음 창업하던 때의 긴장감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매주 고객 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불만 후기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을 수정해 나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와는 또 다른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단지 돈을 벌어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작업 공간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고객 후기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옆에는 다음 시즌의 광고 시안과 상품 포장 샘플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모든 흔적에서 시어머니는 고단한 노력보다 깊고 치열한 사고와 세심한 손길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무렵 며느리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브랜드 독립모를 구축하여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잠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고객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브랜드 경험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실험이었다.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줄을 이었고 SNS를 통해 퍼진 후기들은 다시 온라인 매출로 이어졌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며느리와 몇몇 고객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작게 기사화되어 유통 전문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는 한 고객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 브랜드에는 단순한 판매 이상의 정성이 느껴진다. 판매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물건을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이 든다. 그 문장을 며느리는 별도의 파일에 오려 붙였고 이후로도 매월 그런 문장들을 한 줄씩 모아두었다. 그것은 단지 평가의 수집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되묻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이제 며느리의 하루는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았고 미래 역시 두렵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나누는 식탁의 대화는 무겁지 않았으며 서로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채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는 단단한 신뢰와 존중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빚을 갚고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다는 점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믿음은 이제 매출 그래프나 계좌 잔액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조용하고 확고한 축이 되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하였다. 화려한 성장 곡선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 계절 특화 상품군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고객 응대 역시 인공지능 상담 봇과 사람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며느리는 자신의 브랜드 철학을 글로 정리해보기로 결심하였다. 새벽마다 일찍 눈을 떠 사무실 한켠에서 노트북을 열고 창업 당시의 마음가짐부터 고객과의 첫 통화, 실패했던 상품, 매출이 오르지 않던 시절의 메모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나갔다. 그렇게 시작된 기록은 어느덧 수만 자에 이르렀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자비로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예기치 않게 독자들의 반향을 얻었으며 소규모 창업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하나의 사례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시어머니는 그 책을 조용히 받아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다. 예전에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것으로 여겼던 며느리의 일이 한 권의 책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고 치열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책의 한 장면에서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며느리에게 어떤 심리적 무게로 작용했는지도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이후 시어머니는 동네 지인 모임에 나가 며느리의 책을 조용히 꺼내 보이곤 하였다. 자랑을 앞세우지는 않았으나 묵직한 자부심이 그 손끝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가게에 대한 의논을 하고 소소한 가정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과거의 시집살이란 단어는 이제 두 사람의 사이에서 점차 소거되었고 그 자리를 삶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던 어느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겉봉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편지지 역시 수수한 회색이었다. 그 안에는 긴 말 대신 단 한 줄의 문장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기록들은 이제 단순한 장부를 넘어 하나의 생애로 정리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며느리는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이상 불확실함이 아닌 자신이 걸어온 날들을 향한 깊은 신뢰가 놓여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새해의 첫 달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자신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았다. 연말 동안 밀려있던 업무 정리를 마무리하고 고객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눈앞의 매출과 운영 효율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브랜드의 철학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제품 포장을 친환경 재질로 전면 교체하고 일부 수익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배분하였다. 자선단체와 협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고객들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깊이를 더해갔다.
과거의 갈등이나 오해는 더 이상 그들 사이의 중심에 놓이지 않았으며 대신 공동의 삶을 함께 이어가는 상호 협력의 시간이 축적되었다. 시어머니는 이따금 며느리의 사무공간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주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작은 화병에 꽂아 책상 위에 두곤 하였다. 둘 사이의 오가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냉담함이 아닌 평온한 신뢰의 증표였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며느리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였다.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과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삼았고 강의에는 수백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다. 질문과 후기가 이어졌고 그녀의 삶은 또 다른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일은 이전의 외로운 창업 초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람을 안겨주었다. 하루는 그녀의 첫 수강생 중 한 사람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자신의 삶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고 그 문장은 오래도록 며느리의 기억 속에 남았다. 사업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의 선순환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해주는 계기였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었다.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며 다시 나누는 순환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선택들을 며느리가 이루어낸 것을 보며 그 과정에 작게나마 자신이 힘이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렇듯 한 사람의 변화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느린 진동처럼 퍼져나가며 결국 모두의 삶에 작고 따뜻한 파문을 남기고 있었다. 여름이 다시 찾아오면서 며느리는 사업의 외연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기로 결심하였다. 국내 시장에서 구축된 신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에 시범 입점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다국어 고객 응대 시스템과 해외 물류 대행망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환경은 낯설었지만 창업 초기를 회상하며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었다. 첫 해외 발송 물량은 수십 건에 불과했으나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현지 특성에 맞춘 상품 번들 구성과 간소화된 포장 방식을 선호한다는 데이터를 확보하자 며느리는 즉시 생산 라인과 협의해 제품 규격을 최적화하였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재주문 요청이 이어졌고 현지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가 자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국내 본사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하였다. 영리활동과 공익활동이 상호 보완되는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분기 수익의 일정 비율을 교육 장학금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금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추가 자금 유치로 이어졌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자긍심을 불어넣었다.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묵묵히 곁을 지켰다.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작은 손뼉을 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갚아야 할 빚도 가려야 할 마음도 남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오랜 시간 쌓인 이해와 존중이 잔잔히 스며 있었다. 어느 늦여름 주말 며느리는 창업 후 처음으로 모든 업무 일정을 팀원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짧은 휴가를 떠났다. 북적임이 적은 해안 도시에서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긴 시간을 걸어온 자신의 발걸음을 돌아보았다. 그 길 위에는 두려움과 실패가 있었고 끈기와 배움이 있었으며 결국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분기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매출과 성장률 같은 수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세웠던 원칙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삶을 기록하며 정직하게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구조가 여전히 사업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며느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 올리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확장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과정의 조용한 증인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화려한 사건보다는 성실한 일상이 가진 힘을 보여주었고 그 힘은 앞으로도 차분히 그러나 꾸준히 주변에 온기를 퍼뜨리며 이어질 것이었다. 가을의 공기가 한층 선명해지던 시기, 며느리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로 초청을 받았다. 발표 연단에 선 그녀는 초기 실패와 재도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대해 차분히 서술하였다. 청중으로 자리한 예비 창업자들은 열띤 관심을 보였고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는 멘토링 요청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녀는 올해 마지막 분기에 기업 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물류 마케팅 재무 관리 전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일회성 강연이 아니라 실습 중심의 맞춤형 지도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강생 각자는 실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 페이지를 개설하며 광고 집행과 분석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며느리는 자신의 실무 경험을 녹여낸 교환을 작성하였고 회사 내부의 전문 인력을 강사진으로 배치하였다. 인큐베이팅을 마친 몇몇 수강생의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하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며느리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장학재단 설립을 진행하였다. 초기 기금은 회사의 연간 순이익 일부와 외부 후원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장학금은 경력 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제공되었다. 재단의 첫 지원 대상이 발표되던 날 며느리는 지원자 명단을 확인하며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성공을 나누는 일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사회와 연결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시어머니의 건강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이었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직접 병원에 동행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신뢰하며 건강관리에 성실히 임하였다. 집 안에서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담근 김치가 익어갔고 식탁 위에는 계절 과일을 이용한 간단한 디저트가 올랐다. 두 사람의 일상은 더 이상 빚과 갈등의 기억이 아닌 조용한 배려와 동행의 시간으로 축적되었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며느리는 회사 전체 회의를 열어 다음 해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해외 지사의 물류 거점을 확장하고 재단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며 내부 직원 복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은 장기 근속 포상과 신규 복지 제도가 담긴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상향 곡선을 그리자 며느리는 비로소 회사의 성장 기반이 외형적 수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해 마지막 날 며느리는 조용히 사무실을 정리하며 한 해 동안 작성한 경영 노트를 덮었다. 두꺼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무 장식도 없이 숫자와 일정, 그리고 간단한 메모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여백은 앞으로 채워질 시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느리는 불 꺼진 사무실 창밖으로 번지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았다. 실패와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실함과 실천이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었고 그 뿌리 위에서 새로운 꿈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렇듯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리 큰 성취도 일상의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 꾸준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로 남아 세상에 조용한 빛을 더하고 있었다. 새해가 밝자마자 며느리는 조직 전반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았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업무는 점점 분화되었고 각 부서 간의 소통 체계는 효율성과 명확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었다. 그녀는 외부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리더십 평가 기준과 성과 지표 역시 정비하였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 이후 사내 분위기는 한층 유연해졌고 구성원 간 신뢰도 높아졌다. 그 무렵 며느리는 개인적인 시간도 일부 회복하고 있었다. 사업 초기 몇 년 동안은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에만 쏟아부었던 터라 정신적 긴장이 늘 동반되었고 휴식이라는 개념은 무의식적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업무 일정을 비워두고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스스로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여백은 오히려 다음 날의 집중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었고 의사결정의 질도 보다 성숙해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재단 행사 영상을 보여주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나올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말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며느리의 삶이 단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세상을 향해 닿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그 후 며느리는 더 나아가 경험 공유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집필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실패와 회복, 일상의 균형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 되었다. 책의 제목은 특별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담백하고 진실했다. 출간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기업가 정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울림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자립과 성장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결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모든 결과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선택의 누적이었고 언제든 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보다 훨씬 안정된 위치에 있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매달 회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결정에 앞서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일상이 일정한 결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매일의 루틴, 질서정연한 메모, 비워진 시간에 드러나는 생각의 깊이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인격으로 응축되고 있었고 그것이 며느리라는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위기나 갈등보다 유지와 발전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평온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단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놓고 하루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 노트의 행간에는 단단한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